예, 이제 테스터기를 가져오셨는데 음. 테스터기 지금 어디다 놓은 거죠, 이거를? 가장 저항 낮은 거. 저항 낮은 거요? 그러면 이게 예. 거의 배터리고 거의 직결이 돼 있어. 이 안에 아, 저항 낮은 이게 거를 배터리가 하면은 들었거든. 그렇죠. 그래 이거 이제 이 안에 배터리 쓰고자 해서 이거 갖고 온 거야. 이거 뭐 재려고 갖고 온 거라. 잠깐만, 지금 선생님 연결하신 게 음.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 배터리 플러스를 연결한 거야. 이게 배터리로 보면은 이게 플러스다. 플러스다 이거지. 예. 선생님 어. 얘기하신 대로. 어. 예, 그다음에 이건 마이너스야. 이건 마이너스. 근데 예. 여기다 그러면 연결하면 이제 이게 원래대로 연결할 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콘지가 원래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일에는 뒤로 간다. 이거 지금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어. 제가 선생님 만져볼게요. 자, 예. 됐어. 띄었어. 됐어. 띄었어. 들어가네요, 진짜. 그치? 거꾸로 돼 있다 이거지. 그걸 아. 설명을 해도 내 말은 안 믿어. 야. 이게 그러면 그 배터리로 봐서는 플러스다. 플러스지. 예. 그래 이것도 이제 역으로 하면 이제 진짜 앞으로 무식하면은 그냥 진짜 배터리 가지고 한번 연결해봐야겠네요. 그렇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예. 수천 종의 스피커가 다 빨가면 플러스고 까마면 마이너스인데 왜 얘는 거꾸로 돼 있냐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 대기업에서 그 초인류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네. 이 사람들은 그 스피커가 뒤로 오는 그 저음을 들은 건지 예. 인크로저 상에 정확한 건 모르게 이걸 뺀 건 어디서 뺐냐면 그 인크로저가 그 흔히 우리가 JBL 통을 보는 통이에요. 네. 근데 그 통이 뭐에 쓰는 통이냐면 엘렉 기타 있지. 예. 거기에 이거 썼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트위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JBL. 트위터도 그렇게 해서 근데 트위터는 뭐 어떻게 육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음악을 틀어놓고 정상으로 했다 역상으로 했다 들으면서 청감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휘바람을 불 때 이렇게 내뱉으면서도 불지만 들이마셔도 불잖아요. 그렇지. 예. 참 그 트위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게 나올 때 이것처럼 역상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지 정상으로 해서 나오는 그거 답이 없잖아. 그 트위터를 역상으로 했을 때하고 정상으로 했을 때하고 트위터가 막 따갑게 쏘는 경우 있잖아. 예. 역상으로 엮으면 소프트해져. 스피커는 16음짜리 병렬로 하면 8음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 16음이다. 그 설명은 잠깐만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8음 많은 사람들이 네. 저항은 네. 16음짜리 두 개 병렬로 하면 8음이 맞아. 정확하게 맞아. 예, 저항은 스피커는 도로 16음이라는 거. 16호 아무리 연결해봤자 16호다. 예. 근데 사람들은 전부 8음에다 연결해서 듣는 거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음의 타이트한 소리가 그걸로 다 식별을 하면 금방 쉬워.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병렬로 연결해서 16음에다 앰프 16음에다 물렸을 때하고 8음에다 물렸을 때하고 음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선생님 온 김에 16호 한번 재볼까요? 이게 스피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퍼 같은 경우는 네. 16음이라도 이건 우리가 직류 저항값만 재는 거거든. 테스타로다 재는 건. 그래요? 임피단스 측정하는 게 아니야. 임피단스 측정기가 지금 한 500만 원 갈걸. 그거 그래요? 갖고 스피커 임피던스나 재고 앉았으면 다 버리네?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거를 했을 때 그럼 16 옴수를 쟀을 때 몇 옴이 나와야 되나요? 대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5옴 미만이 아닐까 싶어. 그래 이제 우선 0.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아요. 0점 조정을 정확히 하고. 예, 선생님 지금 16옴 저항 맨 밑에다가 놓고 예. 8옴 나오네, 그렇지? 예, 8옴. 7옴, 8옴 뭐 이래. 0이 이쪽에서 그렇지. 그렇게 오니까 지금 대략 7.5, 7.5, 7옴 뭐 7, 8옴 정도 이렇게 나오고. 네, 예. 이건 뭐냐? 임피던스가 아니라 이 코일에 여기 감겨 있는 코일의 직류 저항값이다 이거지. 그게 순수 저항이야 이거. 딴 거 코일 저항.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16옴이지만 순수 저항값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고. 그럼 이거는 임피던스 재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네요. 요즘 나오는 프로 장비 스피커들은 상당히 와트 수가 뭐 500와트 이런 건 몇십 와트 여기 와트 수가 있나? 아니 없습니다.
프로 장비들은 뭐 몇백 와트씩 되잖아. 네. 그런 건 조합값이 뭐 1, 2원밖에 안 나와. 같은 15인치라도. 아, 15인치 16mm. 어. 그러면 뭐냐면 의미가 없네요. 이거 굵은 코일로 가면 되는 얘기가 되거든. 진짜 이거는 테스터기로는 의미가 없네요. 임피던스 재는 거는. 끊어졌나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네. 이게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소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소리를. 뻗어 소리 나면 안 네. 끊어진 거고 그냥 얘는 임피던스 재는 건 아니다. 아, 임피던스 제트메이다는 지금 한 4, 500만 원 갈 거야. 아, 그래요. 그거 이거 콘덴서 재는 것 이걸로 콘덴서도 못 재죠. 그냥. 아니 콘덴서도 용량을 재는 건 아니고 예. 저때도 보여줬지만 리키지 예. 안에 저항이 생겼나. 리키지가 콘덴서 내부 저항이니까. 이게 직류 저항값만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예. 그래. 직류 저항값이 그러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직류 저항값이 이거 같은 15인치다 이거지. 네. 근데 직류 저항값이 낮아. 예를 들어 이건 7, 8ohm인데 네. 쟀더니 뭐 2ohm밖에 안 나와. 아. 그러면 와트 수가 높아가지고 코일의 굵기가 굵으니까 직류 저항값이 적은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16ohm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유닛을 두 개를 딱 재가지고 같은 직류 저항값이 나와야 제 소리가 나니까. 얘는 쟀을 때 다른 것도 쟀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하고 하나는 2ohm 나오고 얘는 정상적인데 네. 이건 7, 8ohm 나오면 그건 코일 다시 뭐 누가 손태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 그걸 보는 거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를 본다는 거는 이 16ohm을 보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소리가 같으냐. 세상에 옛날에 저 미국서 박스째 들어온 알텍 스피커로 샀어. 예. 그게 803A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건 이런데 뭐 이 뒤에 있잖아. 예. 좀 여기 저 댐퍼하고 연결된 거 그런데 깔끔하게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너줄너줄한 게 지저분하더라고. 아, 진짜 못하는 분들은 이게 실리콘이 이렇게 딱 너줄너줄하게 딱 여기 이쪽에. 국내에서 손댄 게 아닌데 미국서 들어온 게 그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 앞에도 지저분하고. 거기도 기술이 없나 보죠. 근데 이거 뭐 미국서 다시 해갖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중요한 건 하나도 또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숙련공이 했는지 예. 아니면 좀 입사 처음 해갖고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숙련국이 그건 다시 재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예. 원 상태가 그래. 원 상태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참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예. 어떤 거는 속에서 이게 아까 여기 뒤에 방열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 안에서 열을 미쳐 못 시켜서 어떤 거 보면 코일 탄 게 있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는 잘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서 그게 이제 코일이 타면서 그 안에 코일을 붙잡고 있는 그 보빙이 있잖아. 보빙. 예. 거기다 동그란 데 감아서 이게 타가지고 이게 닿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그래. 참 별스러운 고장도 있네. 원래 스피커를 고를 때 이제 여기 이게 살짝 그런 거. 네, 살짝 만지면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안 나야 코일하고 여기하고 코일하고 이 자석하고 이게 뭐 텐션이 기울어졌다든가 그러면 아니면 코일에 문제가 생기면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안 나요. 예. 초보자분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네. 그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갖다 오래 동안 있으면 이 안에 마그네트가 이거만한 게 들어있는데 그 바깥에 코일이 있잖아. 근데 이 마그네트에 녹이 난 거야. 그래 녹이 나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코일하고 닿는 거야. 서걱서걱. 그렇죠.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일이 열을 받아서 타면서 그 보빙에 뭐 이렇게 부풀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다서 서걱서걱 하거나. 그래서 이건 이제 심지어는 이건 지금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더스카바지만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그 천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대고 WD 사시고 세게 뿌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좀 덜 상하거리거든. 그 수리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게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이렇게 눌렀을 때 사가거리는 게 한쪽은 괜찮고 이쪽은 막 사가거리고 그래. 예, 그럴 땐 그렇죠. 이쪽 사가거리는 쪽을 누르고 꽉꽉 몇 번 눌러주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보빙하고 딱 센터가 안 맞아 있는 경우의 얘기지.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건 그래서 예. 미국 소는 박스에서 꺼내버리니까. 예. 그 저기 박스 크지 않게 해가지고 트위터만 하나 추가를 하면 야 음악 들. 하긴 이게 15인치라고 굳이 크게 할 박스 그냥 이거 15인치면 딱 이만하게 글쎄 이 통만 만들어도 요것만은 통에다 해가지고 한쪽에 그거 붙은 게 뭐 발원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 맞다 바론 같은 느낌. 원래 제품이 그런 게 있다니까. 예.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피커 통을 꼭 크면 좋지만 집안에서 쓸 때는 15인치 유닛만하게만 통 짜도 뭐 충분한 요거만 저염이. 하느니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하면 저음이 더 얕게 내려가니까 요즘 스피커 좋은데. 이런 거 조그맣잖아요. 주먹만한 스피커들 많으니까. 그래. 예. 이 정도만 해서 집에서 써도 행복하지. 그렇죠. 저 충분히 상당하고. 예. 저건 스피커가 음악을 듣는데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앰프를 바꿔도 스피커 먼저 결정하고 앰프를 차근차근 바꿔나가지 않으면 거꾸로 해나가면 고생 죽죽 한다고. 일단 중요한 게 앰프보다 스피커? 스피커가 먼저야.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일단 진리. 그리고 스피커에 맞춰서 앰프를 선정을 해 나가야 실수를 덜 하지. 앰프 먼저 해놓고 스피커 그다음부터 이것저것 스피커 이제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럼 아주 워낙 등치도 있고 무겁고 골병 들지 골병 들어. 선생님은 그럼 일단은 스피커가 제일 중요하고 선생님 그다음에 앰프? 그다음에 파워 뿌리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도 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 파워? 파워가 스피커를 샀는데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파워를 사야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파워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뿌리를 선정을 하고 예. 그 다음 앞에 뭐 CD나 이런 건 별개고. 오늘 그래도 이게 스피커를 하면서 전에 CDP나 턴테이블처럼 별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아니 배우게 된 것 같아서. JBL이 아닌 다른 알텍이나 이런 거 같은 건 뭐 평범한 상식 갖고 다 되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 JBL은 역상으로 걸려 있다는 거 꼭 참고하고 잊지 마라. 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